빌딩 패치 4월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이희부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파카 30팀 팀장 이부 팀장입니다. 오늘도 한번 좀 4월 즐겁게 빌딩 이야기 한번 수다 떨다 가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영상 너무 재밌더라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름. 한번 계속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도 뜨거운 빌딩 이야기를 좀 최대한 빨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를 좀 준비하셨죠? 우리 첫 번째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빌딩이랑 또 주택이랑 또 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그 맥을 좀 같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제 만우절 4월 1일 날 난 기사예요. 기타 타이틀을 보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새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기에 한시 허용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17일부터 시행인데, 팩트부터 얘기를 하자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주택자면 이제 대출도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만우절 이거 뻥 아닌가요? 완전 뻥이 아니고 이거는 네.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느끼는 그 압박감은 상당히 크겠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 기회에 지금 그래도 한시적으로 그 다주택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5월 9일 전까지니까 지금 이제 얼마 데드라인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하려면 이제는 거의 그런 물건들을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크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매각을 조금 더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라는 거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즉 무주택자가 매수자일 경우에는 일시적 갭 투자가 허용하는 셈.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매입을 하면 대출도 나온다는 거네요. 이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거를 매입할 때 대출을 해준다는 건가?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달 영상에서 제가 이런 물건 하나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매 약정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맞아요. 우리 그래서 희구 팀장님 또 등기 하나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네. 서울에 그 저번 달에 얘기할 때 네. 요거 새낀 매물 중에 좀 금매 같은 거 나올 맞아. 수 있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 싶어서 하나 또 매매 약정해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분위기는 저는 갔었을 때 느낀 게, 저는 이제 조그만 거 보니까 서울에 한 10억 언더 있는 아파트들은 진짜 신혼부부들이 손잡고 줄을 한 3-4팀씩 서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10억 언더, 이제 우리가 15억 언더죠. 그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그 물건을 계속 시장에 순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대출 연장 자체까지도 이제 불허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결국 주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거 안정이라든지 공급이나 수요를 정부가 이제 관여할 어떤 명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쪽으로도 좀 영향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영향이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매입을 하려고 이제 매매 약정을 한 아파트 매도인께서는 3주택이시래요. 그 3주택이시고 그 중에 하나 팔릴 만한 걸 팔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사실 압구정에서 건물을 빌딩 중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손님을 또 약간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다가,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다주택 정리하시고 하시면은 증여나 뭐 이런 거 상속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또 이제 가족법인 형태로 좀 매입을 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명함을 한 장 받아가셨습니다. 아, 또 손님으로 전환하셨군요. 역시 어디서든지 이게 참된 영업인. 아니 네. 여기 전환한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매각을 그러니까. 하면 그 현금이 또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고객분들 오면은 다주택 정리하시고 빌딩 투자 쪽으로 이제 옮기시려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
을 정리에 대한 것들은 대출도 안 되지 세금적인 어떤 부담감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신 지금 뭐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적절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또 다른 포트폴리오로 정리해 보시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1주택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네. 아닌데 네. 열심히 한번. 그러니까 딱 요거잖아요.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집을 새낀 매물이라고 하죠. 새낀 매물을 매입하신 거죠. 그렇죠. 약정하신 거죠. 그래서 약정을 한 그래서 거죠.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그게 네. 들어갔어요?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 뭔가 폭풍 같은 이런 시기에 어떤 그 중간에서 경험을 하고 있네. 그렇죠. 왜냐면 뭐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너무 크니까 크다 보니까 그 생애 최초 대출 6억도 이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시장에 좀 돌기도 하고. 아니 생초는 좀 건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네. 모르는 건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정부에서 또 다주택자분들을 또 건물을 팔으라고 좀 집을 팔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요걸 뭔가 막겠다 약간 이러진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정을 해야 근데 될 것 같아요. 생초는 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생초가 진짜 큰 거거든요. 대출 받을 때 건물 그 아파트 처음 살 때. 그래서 그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최근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우리 BTS 오빠들. 오빠들이죠. 네, 뭐 BTS는 다 오빠죠. 네. 네, BTS 오빠들의 컴백 콘서트 쇼케이스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있었고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그래서 서울을 찾는 진풍경을 목격을 했고 저도 넷플릭스로 그 생중계를 봤거든요.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더라. 그 광화문 앞에서 광화랑 광화문 앞을 그 외국인들이 진짜 막 너무 뜨거운 눈빛으로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전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서버가 안 터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넷플릭스도 굉장히 한국이라고 하는 또 나라의 또 BTS 그쵸.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우리나라 컨텐츠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에 K만 붙이면 다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뭐 제가 영상이나 우리 희구 팀장님이랑도 같이 작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 빌딩 시장에는 굉장히 주요한 지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BTS의 이런 공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연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관광을 하러 오는 효과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요거는 외국인 상권을 좀 주로 요즘 보고 계시는 뭐 도심지라든지 성수, 서촌, 북촌 그리고 한남동 이런 것들을 보시는 고객이 있으시다면 충분하게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이 기사는 KBS에서 심층 K라고 해서 나온 3월 21일에 나온 기사인데 헤드라인부터가 재밌어요. 성수동 가서 안경 사는 외국인들 달라진 K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영상에서. 예,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경을 또 하나 또 쓰고 있죠. 또 젠몬인가요? 그쵸. 네.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이사님이랑 젠틀몬스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안경은 막 2만 원짜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물 그때 그 당시에 선물을 좀 드리려고 사다가 나도 하나만 사볼까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희구님이 저도 그것도 사줬어. 젠틀몬스터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경이 왜 인기가 많냐면 여기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10분 만에 나오더라. 안경 매출 3배. 새로운 업종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안경 업종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2023년 대비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독일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주문한 뒤 집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10분 만에 안경이 나온 다음에 놀라워했다.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안경을 내가 이거 거만을 하고 나서 안경 사는 거랑 또 렌즈를 만드는 게 동시에 잘 안 된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스톱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되잖아. 외국에는 또 그 하는 기술자가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에서 한 달 걸린다고 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개를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선글라스도 사고 평소에 쓰는 안경도 사고 해서 안경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경이랑 저는 렌즈도 대단하다고 요거 느낀 컨택트 게 렌즈요? 지난주에 홍대 갔다 왔는데 여긴 성수동 얘기지만 홍대도 외국인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여자분들, 중국인 분들, 뭐 일본인 분들 그 렌즈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올리브영을 이미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가방 안에 올리브영 이만큼 있는데 렌즈를 또 이렇게 사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렌즈 모델이 되게 다 아이돌이거든요. 그쵸.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렌즈에 아이돌을 하기에는 타깃이 자원임 씨. 왜 이렇게 비싼 모델을 쓰지? 했는데 그게 다 외국인 타깃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안경 매출도 되게 의미 있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당연히 쇼핑 숙박 뭐 매년 전체 매출의 50%인데 최근에 눈에 뜨는 게 의료 부문. 지금 K-의료, K-뷰티 해가지고 뭐 압구정역에 저희가 있지만 압구정역은 늘 언제나 뭐 성형으로 붐비는 곳이고, 근데 지금 늘 말씀드리는 강남역, 노년역, 신노년역, 신사역 지금 완전 메디컬 특구처럼 외국인들이 피부 그리고 성형을 위해서 막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의료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그런지 매수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원장님 피부과나 맞아요.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고객 미팅하러 또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병원에서 상담을 해야 돼서 희구팀장 같이 가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약간 애들. 동남아랑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캐리어를 다 들고, 그러니까 거기 한국인이 우리밖에 없었어.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 시장이. 그래서 의료 관광 쪽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컬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딩 시장의 한 축을 또 담당하시는 게 또 원장님들이시고 그 원장님들이 또 가장 많이 찾는 중개사가 우리 또 빌딩 언니 또 제가 또 변혜인 원장님들 그 최근에도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원장님이시고, 그 원장님들 혹시 빌딩 매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니즈에 맞게 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우리 실거래 한번 얘기해야죠. 아니 최근에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매주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3월에만 계약이 그렇죠. 되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지금 뭐 잔금이 다 안 돼서 뭘 썼는지까지는 얘기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분위기로는 100억 언더의 괜찮은 입지의 매물들 거의 하루 안에 다 정리됩니다. 네,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뭐 다른 법인에서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개법인들 혹은 로컬 부동산들, 그러니까 부동산들끼리의 손님 경쟁 혹은 가격 경쟁도 되게 심해지고 있고, 근데 과열되는 느낌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좀 다주택자 대출도 쪼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주식도 최근에는 막 너무 변동폭이 너무 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은데 지금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되게 적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빌딩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것들이? 양극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팔린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올린 거 있잖아. 어디 갔었죠? 가장 최근에? 서촌 서촌 갔었죠. 네, 서촌이 뭐 지금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날 촬영한 거의 다다음 날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 요 물건이에요. 그 자아문로 10길에 있는 물건이고, 완전 요 뒤가 지금 요거 사진 보시면 요 뒤가 이제 정부청사고, 그 정부청사에 아주 그 24평형 대지, 전면은 넓은데 그 위아래 폭은 굉장히 낮은 좁은 이제 건물인데, 이게 지금 38억 원, 평당 1억 5,800에 매각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요거가 그 2층에 약간 네. 좀 네. 그 위반 건축물, 불법 네. 무허가 건축물처럼 네.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매입하실 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38억 아마 현찰로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뭔가 이렇게 핫한 상권들은 집가 상승이 좀 빠르니까 감정가들이 다들 안 따라오는데,
연무장길도 뭐 그렇고 성수동 뭐 서촌 북쪽 마찬가지로 좀 감정이 좀 안 따라온다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거리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또 올캐시로 매입하는 경향이 맞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수도 150억 올캐시 하죠. 지금 이것도 올캐시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 청합빌딩 지금 보시는 것도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실거래 최고가가 얼마죠? 1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새마을금고 우리 서촌에서 설명드린 게 평당 1억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됐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요 자아문 식길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아문 식길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뭐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해도 사실 손님들이 오퍼하는 금액은 평당 1억 해서 1억 2천 사이 정도라고 할까? 근데 갑자기 1억 5천 8백이 갑자기 찍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 실거래를 본 매도자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가격 절대 안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어떤 밴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실거래가 확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서촌 메인 리테일이 들어오는 자아문 식길 라인은 1억 5천 이하로 사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웬만한 또 주요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들의 빌딩들이 최근에 다 2억 원대 이상 거래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도 내리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감도 여기가 필지가 좀 작게 많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뭐 2억 뭐 이렇게 해도 뭐 1억 5천 이렇게 해도 100억대를 또 안 넘어가다 보니까 그치. 볼륨감 자체가 좀 깡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거를 제 고객이 이거 어때? 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아우 너무 비싸요 그랬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지금 이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저도 그 시장의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네,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서촌 가가지고 촬영했을 때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 말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바로 팔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맞아. 상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모르겠어. 내 알고리즘에 계속 서촌 미쳤다, 서촌 너무 좋아, 막 이런 피드에 이제 영상과 올라오는데 꾸준하게 그 저희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 그 서촌 영상을 올려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임장을 꼭 하셔라. 그리고 좋은 물건이 또 있습니다. 올라갈 때쯤 매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50억 전후에 괜찮은 물건들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또 문의하시면 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마무리하고 서촌 부촌만 팔리는 건가요? 아, 지금 또 도심지가 난리예요. 그래서 몇 가지 도심지에서 최근에 좀 핫하게 팔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부동산에서 손님들이 이제 매입 의사를 밝혔었고, 그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43억 원에 거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물건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m, 8m 코너 건물로 가시성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43억, 평당 약 2억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 3.5%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률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3.5% 정도 수익률이 나와도 그래도 주요 지역에 입지가 괜찮은 물건들은 좀 팔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토지는 지금 한 19평, 19평 정도로 토지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토지 자체가 깔고 있는 용도가 우리 일반 상업지로 토지 가치의 효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특징적으로 또 이런 도심지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건폐율이 무려 84.93% 그러니까 85% 정도 되는 건폐율. 그러니까 대지를 거의 다 건물이 더 거죠.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연도는 59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터지고 그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막 이제 뭐죠? 막 개발하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이게 물건이 갖고 있는 역사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고 헤리티지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권을 볼 때 안국역 위쪽으로도 그렇고 위아래로 해서 종강역 그리고 종로 상가역 해서 요 라인이 이제 인사동 메인 상권이에요. 그래서 메인 상권으로서 여기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우리도 막 가보면서 너무 바글바글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인트차를 보시면 1층이 총 3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가는 곳이고 내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1층 임대료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보면 10평에 407만 원. 그러니까 평당 임대료가 거의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떡집에서 407만 원 내면 도대체 떡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407만 원이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사동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또 약간 길거리 음식들 좀 막 먹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건물은 좀 그래도 시장에는 조금 꽤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조정되고 나서는 금방 팔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 특히 이제 40억대면 찾으시는 고객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진짜 대출 잘 나오시는 분들은 5억에서 10억 사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대출 받아서 수익이 나오니까 살만하고, 이런 거는 입지가 워낙 도심지에 메인 코너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쪼꼬미, 내가 도심지에 쪼꼬미 입지 좋은 거 하나 사둬야지 라고 생각하면 현금이 많으신 분들도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평당가가 인사동이 평당 2억 2천? 이거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단가가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로삼가 여기 조금 옆에 이제 낙원상가 좀 지나서 종로삼가 쪽에는 평당 2억대의 그 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륨감이 작을수록 평당가가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는 그쵸.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대였고, 여기 메인 어떻게 보면 이 사거리에 코너에 있는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도 흔치는 않다.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실질적으로 실거래도 요 라인 위주로 평당 2억을 이미 이제 찍은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시야에서 그걸 벗어나는 시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편견을 좀 내려놓고 도심지 물건들은 적극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다들 이제 또 인사동 글쎄요, 약간 이런, 그리고 너무 작아요 이사님, 이거 20평에서 뭐해요, 막 이렇게 됐는데, 또 사실 거의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거의 바로 한 이틀 만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보면 아쉽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꼭 한번 바로바로 가보시고, 가격이 내고됐습니다, 지금 적극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쵸.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중개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저는 그 현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리 났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이제 또 이제 맨날 난리 났대. 근데 변희사는 뭐 맨날 줬대. 저한테도 맨날 이 팀장님 맨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런 것만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맨날 좋대. 그래서 아니 진짜 좋은 걸 좋다 그러지 뭐라 그래 대표님. 아, 저희도 네, 이게 또 중개인들의 또 네. 고충이 좀 있어요. 어쨌든 한번 그런 어떤 포인트들, 어떤 강조하는 그런 중개인이 이거 진짜 지금 핫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은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선택은 또 대표님들이 네.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 요런 장점이 있다, 요런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거는 그래도 좀 같이 좀 그런 포인트를 좀 동기화하셔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신뢰와 믿음으로 네, 그거를 하는 거죠.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샘송이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좀 카더라. 아직 공식화된 어떤 건 아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좀 있는 지금 얘기라고 나오고 있고, 우리 성수동 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감자탕집이 그치. 제일 핫하지 않나. 그 소문난 감자탕 그쵸. 제가 좋아합니다. 웨이팅이 아주 살벌하죠. 완전 메인 연무장길과 성수역을 잇는 아주 메인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수동 소문난 감자탕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200평의 성수동 감자탕 대지가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게? 1060억. 맞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좀 요거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고객 얼마에- 아니 이거 보시는 혹시- 분들이 약간 이게 두고두고가 돼야 되는데. 네. 평수동이 최근에 팔린 게 한 평당 4억 5천 정도까지 4억 4,800만 원, 700만 원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한 뭐 상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에 거래되지 않았을까? 땡! 평당. 어렵네요 이거 참.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평당 5억 5천에 매입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각 여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이 매수자가 성수를 너무 사랑하는 곳이죠. 성수 사랑하는 회사가 한 두세 개 있잖아요. 무신사 바이아이 그리고 컴바인드. 젠틀몬스터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이 사실 그 큰 손이거든요. 이 성수동의 큰 손이에요. 그 이마트 부지를 2조 원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그 크래프톤이 매수자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연무장길에 1,000억대의 거래 사례. 물론 이제 무신사가 개발한 땅이 1,100억 넘게 팔린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완전 쫙 올라간 완성형 거대한 중대형 건물인데 지금 성수동 감지단 건물 보세요.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200평을 그 가격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 가장 메인이고 여기 안 지나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메인이시니까. 자, 우리가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수동에 놀러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를 안 지나갈 수는 없어. 한국의 타임스퀘어 같은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4번 출구고 우리 여기가 이제 연무장이잖아요, 여러분. 메인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4번 출구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감자탕집이 또 여기라고. 여기. 미쳤어. 근데 좀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이 지금 로드뷰로 보면은 1층에 감자탕 있고 위에 이렇게 딱 그 옥외 광고판, 광고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힙하잖아요. 상당히 감자탕 집에 위에 아이돌 이게 성수의 바이브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감자탕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아쉽죠. 조금 아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쇼폼 도시라고 막 사람들이 성수동 그러는데 요런 느낌이 쇼폼인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 요게 없어지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쯤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성수동 감자탕 사장님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그 성수동에서 그 지금 성수 감자탕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한 그릇에? 우리 전골로 먹고 그러면 인당 객단가 2만 원 잡아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되지. 그렇죠. 엄청 잘 되고 진짜 맛있고 저도 이제 술 먹고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안 하고 이제 포장도 많이 하고 포장은 웨이팅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수 감자탕이 메인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별관 해가지고 별관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어라? 갑자기 대기업에서 오더니 자, 땅 살게요 했을 거 아니야. 그죠. 팔 생각 있으세요? 아유, 뭐 잘 주면 팔게요 했어. 아유, 뭐 요즘에 여기 평당 한 4억씩 한다는데 아유, 됐어요 했는데 평당 5억 5천.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네. 아유, 평당 6억 안 주면 나 안 팔아. 이렇게 이제 10억 줘 이러시지 않았어요? 평당 10억 줘. 난 평당 10억 안 팔아. 그냥 안 팔아. 안 팔아. 나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딱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돈이 모자란 겁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시면 대부분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치. 그래서 평당 10억 했는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딜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자 5억 5천. 근데 5억 5천 그냥 좀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이사님이 계속 저희끼리 장난으로 했었던 것 중에 10억 간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게 5억 5천이 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평당 10억 이거는 이제 좀 더 오래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도 이제 고객님이랑 같이 미팅하면서 그랬거든요. 성수동은 평당 6억은 무난하게 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꾸 실거래가 찍힌다는 것 자체가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어디든 젠틀몬스터도 도산을 사면서 늘 최고가를 찍었었고 물론 대자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 신고가를 찍고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작은 예를 들어 100억 200억대의 시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너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라는 게, 땅값이라는 게 이유 없이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거품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크래프톤은 여기에 뭔가 목적이 있겠지. 사용 목적이. 근데 지금 이 연무장끼리 당연히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잘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갑자기 뭐 평당 4억 후반대의 평당가에서 갑자기 5억 5천으로 이렇게 튀기는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과연 이게 성수 상권에 득일까 실일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되는 사실 내용이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시가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크래프톤이 매입을 하신 거라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만약에 뭐 임대를 다시 맞춘다라고 하고 또 5개 관계도 돌리고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자체도 지금 매입한 매매가에서도 그래도 꽤나 나올 것 같고, 근데 저는 요거를 보면 만약에 이 금액이 좀 거래가 됐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건물 중에 제일 좋은 상권이 어디예요, 이사님 생각하실 때? 1티어 그냥 딱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성수 연무장이죠. 성수 그 연무장에서 제일 좋은 위치. 그거는 여기죠. 그냥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거 사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약간 그런 뷰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사셨다면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걸 사자 하고 매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래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막 팔렸다면. 강남 대로변 랜드마크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강남 대로변도 나가보면 요새 내가 알던 그 강남이 아닌데?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수 네. 저 궁금한 게,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러는데 네. 크래프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나요? 뭐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이 산업을 내가 잘 몰라서, 이제 크래프톤이 지금 여기 성수에 넣는 지금 액이 그냥 뭐 거의 조 단위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지금 보면은 아뜰리에도 그렇고 지금 성수동은 날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지금 굉장히 지금 유동인구 피크를 찍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BTS가 들어왔을 때 차 없는 거리 또 드디어 했죠. 이게 사고나 이런 부분. 근데 지금도 저희가 가면 약간 진짜 너무 차랑 같이 연무장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아마 이제 곧 아예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제 연무장길을 기다리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명도가 안 되더라도 계속 거래가 되는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5억 5천이라는 실거래에 의해서 뭐 그 사이에 어떤 거를 보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 이게 단순히 이게 5억 5천 찍었으니까 5억 5천에 사도 되겠지는, 어떻게 보면 그 임대차에 대한 어떤 계획과 임대차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덥석 그냥 나왔다고 해서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치. 고민을 하셔야죠. 그치,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시는 분들 다 올캐시 아니면 막 현금 50% 이상, 뭐 60% 이렇게 넉넉히 넣고 하시니까 레버리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데 그냥 최고가만 보고 해보자 하면 또 굉장히 리스크하게 또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게 임대차라는 게요, 되게 매매보다 훨씬 더 정교해서 골목 하나만 들어가도 약간 임대차 그 가격 자체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시면서 검토하셔라. 근데 최근에도 제 고객이 이제 이 연무장길에 명도가 안 되는 거를 매입을 하겠다고 오퍼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는 200억 전후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 오늘 이제 답변을 매도인한테 받은 게, 이제 매각 생각이 없다. 안 팔겠다. 그냥 더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물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소한 상황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님이 건물 주면 연무장길 지금 건물 가지고 계세요. 파세요? 안 팔죠. 이게 현실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 작업하는 게 사실 지주분들한테 좀 매각하셔라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팔리는 것들 보면은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적절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차익 볼 수 있는, 보고 싶으신 매도자들. 그러니까 매각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진짜로 그쵸.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연무장길은 저희 중개인들도 굉장히 기민하게 체크를 하는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개인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물건이 됐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북성수나 뭐 아뜰리에 길 이렇게 점점 또 상권이 워낙 꼽히고 이러면 이제 계속 유동이 어딜 가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추석까지 아마 쭉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북성수라든지 좀 상권이 더 확장되는 라인들, 그리고 II 컴바인드랑 이제 크래프톤 사옥들 들어오는 그 주변들 뭐 등등 해서 꾸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수 상권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희구 팀장님, 또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습니다. 또 지금 봄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또 검토해볼 만한 실거래 하나. 네, 최근에 요 연남동 우리 네. 경의선 숲길과 우리 미롯길 사이를 좀 들어가는 연남동 초입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고, 매매가는 44억 5천만 원, 평당 약 1억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대진 한 42평 정도 되고 4m 4m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수익은 한 3%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남동 미롯길 이쪽 라인으로 좀 왔다 갔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을 꼭 끼고 돌 수밖에 없어요. 주동선 라인에 위치한 그런 건물이었죠. 그래서 위치 보시면 하나 출구밖에 없어요. 경의선 3번 숲길. 출구. 3번 출구. 그러니까 경의선 숲길로 나가는 3번 출구에서 거의 1분 거리, 아주 가까운 위치고, 미롯길에 들어가는 경의선 숲길 통해서 들어갈 때 거의 한 80%는 여길 지나다닙니다. 연남동은 겨울 되면 되게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차량 유동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걸어서 즐기는 상권이기 때문에 겨울이거나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확 이제 좀 죽는데,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가면은 사람이 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하나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연남동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이 메인 숲길 라인으로는 유동이 더 많아졌어요. 진짜 외국인도 정말 많고. 요 경의선 숲길. 네, 숲길 라인 네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라인으로 엄청 뭐 새로운 게 많이 맞아요, 생겼더라.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이 생겼고, 특징적으로 5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5개 광고 현수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여기 뭔가 조금 더 살아있는 상권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크래프트 맥주 들어있는 거 50억대 네. 팔린 거에 되게 최고가 찍고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입지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경관은 역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또 남맥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낮에 답사 더워 죽겠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답사하고 잠깐 앉아 있는데 음료수를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거기서 맥주 먹었는데 그게 최고가에 팔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연남동 미롯길 상권은 사실 좀 최근엔 좀 주춤한 모습이었어요.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 평당 1억 전후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미롯길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다 사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공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유동이 많이 끊길 수도 있는데, 요 숲길 요 메인 라인으로 해가지고 주동선 라인은 굉장히 핫하니까 지금 한번 임장 가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연남동 또 이제 경의선 숲길 해서 홍대 얘기를 아직 못 했는데 저희 상권 영상 5대 상권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메인 라인들은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오늘의 4월 빌딩 패치,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5월에 만나도록 하시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